안녕하세요. 땅사부일체 저자 땅사부TV의 정현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토지 땅 14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솔직히 쓸모없는 땅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이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막 토지 투자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14가지 숙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토지 14가지 중 첫 번째는요, 이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자, 이 개발 호재가 없다는 건요, 결국에는 인구 유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지역의 토지들 도로에 잘 붙어 있고요, 땅 모양이 예쁘다고 해도 집가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와 반대로요,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만큼 인구 유입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좀 못생기고 쓸모없다 하더라도요, 이런 땅값이 훨씬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이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시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의 토지들은 피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세보다 비싼 토지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세보다 비싼 토지를 사게 되면 이미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안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수익적인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시세보다 비싼 토지 사면 안 되는데요. 자, 아파트나 건물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이유는 위치, 모양, 용도, 도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주변에 비슷한 땅들이 거래된 시세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땅을 사면 적당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비싸게 사는 건지 아니면 저렴하게 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사이트 디스코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의 거래 연도, 가격, 그 다음에 땅의 면적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디스코 사이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디스코와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니까요, 시세부터 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네이버 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매물은 실제 현재 나와 있는 땅의 매물들이니까요, 시세를 알아보기에 좋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네이버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현지 있는 부동산들 전화를 하셔서 몇 군데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팁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현지 있는 부동산 최소 3군데 이상은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백 명의 지분 토지입니다. 자, 하나의 땅에요, 수십 명, 그 다음에 수백 명의 지분으로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혼자서는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지인 관계냐? 그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경우로 보통 거래를 시키는 회사는 기획부동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시세보다도 보통 3, 4배,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도 비싸게 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으로 샀죠. 거기에 시세보다도 엄청 비싸게 샀죠. 이런 땅이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로가 없는 땅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산이에요. 임으로 돼 있죠. 이런 산들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요, 이 하나의 땅에 뭐 100평, 200평인데 이런 데다가도 10명, 20명씩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들이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백 명의 지분 토지, 특히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절대 지분 토지 거래하시는 거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건축허가 나지 않은 토지입니다. 자, 우리가요,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국에는 이 땅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건축허가 나는 땅이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요, 지자체 담당자 건축과나 도로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현지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때 문의하시면 보통 비용을 안 받고 상담을 해주는 경우분들도 계시고요. 일부 비용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현지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들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건축허가 나지 않는 토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가등기,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압류나 뭐 근저당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가등기는요, 미리 물건을 찜해 놓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토지, 실제 이 가등기만으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토지를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랬을 때 이 가등기 되어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본등기를 지게 되면 내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 되어 있는 토지도 가압류나 근저당권처럼 상당히 위험한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되어 있는 토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도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초보분들은 보전산지는 무조건 투자 목적으로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요, 이 준보전산지가 훨씬 개발이 수월한,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산, 임야 있죠?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준보전산지라 해서 무조건 개발 허가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금 토지 이음 사이트로 바뀌었죠?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경사도입니다. 자, 임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경사도가 25도 보통 이상 높은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사도 확인은 임업정보 다드림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경사도 나와 있죠. 왼쪽에 15에서 2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5도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나냐, 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지자체 조례마다 이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 담당 부서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높은 토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렸고요. 자, 여덟 번째는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러분들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용도 지역편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용도 지역은요, 보시면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일수록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땅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투자해서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이 땅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농림지역과 이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거의 건축허가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용도 지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시면 이 토지 이음 사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 용계획 확인서 농림지역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나오면 피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입니다. 자, 이 개발제한구역은요, 용도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용도구역에는 또 이런 시가와 조정구역, 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런 내용 토지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죠. 자, 이런 경우는 개인이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신도시 주변이나 서울 주변에 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서 이 땅이 크게 상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보통 개발제한구역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개발제한구역 토지들 특히 초보자들일수록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 혐오시설 주변의 토지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이나 이제 약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땅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축사들 있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묘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변의 토지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죠.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초보 이런 분들은 이런 땅들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 고속도로, 철길 붙어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보통 대부분 이제 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철길 붙어있는 토지 말고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있어요.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런 도로들도요, 보통 바로 옆에 접도 구역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게 건축허가가 쉽게 나질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이 철길 붙어 있는 토지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 11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맹지입니다. 자, 맹지. 기본적으로 이 맹지는 도로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진 않죠. 그래서 이 맹지들은 초보자들일수록 당연히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맹지를 활용해서 길만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역발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맹지에 관련한 영상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 이 비오톱 생태계 보전지구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톱 생태계 보전지구 토지, 보통 이 비오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대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비오톱도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면 비오톱 등급. 그래서 일단 비오톱이 나오면요, 거의 개발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태계 보전지구, 이 생태계 보전지구 토지는요, 보통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런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보전지구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는데요. 이런 생태계 경관 보전지역은 이제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환경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이 되는 토지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제주도에 보시면 이런 소길리산 보시면 생산관리 지역인데 여기 경관 보전지구 2등급,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지구 4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4등급이라는데 1, 2등급일수록 개발이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이나 생태계 보전지구나 1, 2등급일수록 이건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서울에 비오톱 1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음 사이트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4번째 철탑입니다. 선화지 토지라고 하죠. 이 철탑선이 지나가는 토지 밑에 땅들도 상당히 고압선으로 인해서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에 엄청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도 건축에도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철탑 밑에 선화지 땅들, 철탑선이 지나가는 땅들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마지막 14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땅 1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땅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역발상으로 이 땅들의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 창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토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들, 오늘 말씀드린 14가지 경우를 피해서 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가지 경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